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여러분들 계단 오르기를 하시는 분들 감정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느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직원한테 그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요. 사실 저는 조금 더 격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계단을 올랐을 때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거나 그러진 않아요. 초기에는 좀 그랬는데 지금은 그냥 무덤덤해요. 아무 느낌이 안 나. 근데 계단을 처음 올라 보셨던 분들 굉장히 좋은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내가 올랐어. 와, 대단한데? 그리고 30층 올랐어. 와, 신기한데? 30층이란 걸 내가 오를 줄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50층 올랐다는 분들, 100층 올랐다는 분들. 와, 이제 이 계단 오르기가 레벨이 다들 높아지셔가지고 이 100층이 흔하게 됐어요. 댓글에 누가 100층 올랐어 하는데 전에는 와, 대단합니다 하고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렸거든요. 요즘은 안 달려. 자, 여러분, 우리 계단을 올랐을 때 왜 이렇게 좋은 느낌을 받을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간단하다, 특별히 헬스장 같은 데 안 가도 되고, 내가 엘리베이터 앞에 섰을 때 엘리베이터를 탈 것이냐 계단으로 갈 것이냐 기로에 섰잖아요. 그 결정의 순간에서 나는 계단을 선택했어. 그때부터 선택의 순간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 야, 난 유혹을 이기고 이걸 선택한 사람이야. 거기서부터 이미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굉장히 외로운 공간에서 혼자 뚜벅뚜벅 올라가면서 어디서부터 피드백이 주어집니까?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내가 올랐습니까? 그 누구의 칭찬이나 피드백 없이도 내가 그걸 해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잘 안 해본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독특한 감이에요. 늘 타인의 인정이나 칭찬,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살았던 사람은 혼자서 무언가를 해냈을 때 아무런 보상 없이도 내가 이런 반복을 해낼 수 있네? 진정한 보상이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속에 있다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이걸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감각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지 않고 평온하게 살아가고 어떠한 운동적인 자극을 하지 않고 살아갔던 사람들은 내 심장이 뛰는지 땀이 나는지 혈액이 순환되는지 이런 느낌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요. 이게 뭐냐면 살아있다는 걸 지각할 수 있는 그 요소들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피가 돌고 따뜻해지고 땀이 나고 심장이 쿵쾅거렸을 때 이게 살아있는 감각이거든요. 운동을 전혀 안 했던 사람은 이걸 느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그건 불쾌한 감각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땀나서 싫어. 심장 이거 뛰어서 불쾌해. 이게 좋은 감각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 감각으로 인식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좋은데? 살아있네? 내 심장이 뛰네? 그 긍정적 감각이 생기기 시작하면 나머지 무기력했던 거, 우울한 느낌, 자기 혐오, 자기 비하, 난 운동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운동을 싫어해. 이런 감각들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쓱 밀려나가는 거죠. 꽤 괜찮네. 기분 좋네. 우리가 자각을 하는 것은 머리로 자각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자각을 해야 됩니다. 내 심장이 뛰는 걸 느끼고 거기서부터 자각이 일어나요. 대한민국은 무슨 공부를 하면 뭐가 되는 줄 알아. 머리에 담는 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지식을 습득을 하면 내가 바뀔 것 같죠. 그런 허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기만 하고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진짜 인간이 살아있다.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것은 감각입니다. 감각. 내 몸이 느끼는 감각. 그래서 가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있지도 않는 두려움, 불안, 걱정 이런 것들에 내 감각을 내맡기지 말고 진짜 감각, 내가 살아있음을 자각시키는 이 몸이 내주는 이 반응들, 이게 진짜라고 느끼면서 가짜에 머물러 있는 시간을 좀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운동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라는 정도로 인식을 하는데 실제 일어나는 일은 내부 감정의 정렬이 일어나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밀려나가고 긍정적이고 자기 효용감이 강해지고 난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걱정이나 불안이나 우울감이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불안은 어디에서 왔을까 하면서 또 책을 읽어보고 마음을 이렇게 써야지 라고 하고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공부를 하기도 하고 수련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쉽지가 않아요. 그런 수련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인들한테는 몸을 쓰면서 긍정적 반응을 일으켜서 리듬을 바꿔버리면 그때 오히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사실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어린 아들이 자기를 늦게 깨웠다고 떼를 쓰더라고요. 왜 늦게 깨웠냐고. 떼를 좀 많이 쓰는 친구인데 거기서 우리가 똑같이 그 부정적인 표현에 동조돼서 그런 행동 하지 마, 그거 나빠, 그만해, 혼낸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이 두 가지가 벌어지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에다가 부정적 대응. 그러면 좋은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서로 이 행동들을 강화해 나갈 뿐이에요. 이 행동을 또 반복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려고 했을 때 제재가 안 되면 더 강도를 높이겠죠. 이건 군비 경쟁이랑 비슷해요. 핵무기 있으면 난 2개 만들 테야. 너 2개야? 난 3개 만들 테야. 결국 극단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다들 가족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이 친구가 짜증내고 떼를 쓰더라도 나는 거기에 동조하지 않으면 돼. 나는 계속 기분 좋은 상태로 있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도 안 먹히잖아요. 자기가 해봐야 뭔가 반응을 안 해주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에너지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지거든, 자기도. 자연히 시간 지나면 사그라듭니다. 싹 사그라들면서 이 분위기가 자동적으로 긍정적 분위기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모도 그렇고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려고 부정적 감정을 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한번 지켜봐 보세요. 그 부정적 감정을 대응을 했을 때 그게 실제 빨리 해결됐는지 훨씬 더 오래 갔고 훨씬 더 큰 상처를 남기고 그게 또 반복이 될 거예요. 근데 동조되지 않고 내가 분위기에 집중했을 때 누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상황을 분석을 하지 않고 단지 나는 스스로 괜찮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했을 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라져버려요.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다시 깔깔거리면서 장난치는 사이가 됩니다. 자, 얘기가 조금 빠졌는데 무슨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냐면 우리가 무기력하고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부정적 감정이 지배를 하고 있을 때 머리로 해결을 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거의. 그리고 또 반복을 해요. 해결이 된 것처럼. 이래서 내가 우울했구나 라고 깨닫고 나면 해결됐을 것 같은데 좀 있으면 또 우울해져.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결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분위기를 바꿔야 돼. 몸의 분위기. 몸의 물리적 신호들을 다 바꿔버려야 돼요. 심장 박동수를 올리고 혈액이 순환되게 하고 좋은 호르몬들이 나오게만 해주면 그냥 사라져버려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그냥 에너지 레벨이 달랐던 것 뿐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사실 피드백 중독 사회예요. 점수를 매기고 칭찬을 하고 결과를 보고 비교를 하고 그것이 동기부여인 것처럼 계속 사람들을 밀어붙입니다. 너 잘했어. 좋은 결과를 냈어. 오로지 결과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이들이든 어른이든 다 그거에 익숙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평가받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 안에서 발생하는 그 동기, 남들은 못 보지만 나는 볼 수 있는 숨은 자기 존중, 이거에 대해서 등한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이 움직이는 가장 큰 동기가 그거거든요. 그걸로 움직이는 사람은 무적이에요. 외부의 칭찬이나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 존중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고 어떠한 외부의 평가에 굴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박하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이 돌볼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최우선순위가 자기 자신이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좋아해야 됩니다. 나 말고 더 좋아하는 대상이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 말을 계속해야 돼요. 나는 나를 좋아한다. 내가 누군가가 좋아할 만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은 내가 나를 좋아하지를 않아요. 스스로를. 누군가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혹은 무슨 조건을 갖춰야지 누군가한테 어떤 대우를 받을 거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분들은 항상 칭찬과 보상을 갈망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면 그런 칭찬을 갈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자기 존중이 익숙해진 사람은 이 존재의 무게중심을 딱 얻게 됩니다.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이 무게감이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떨 때 강하게 발휘되냐면 외부적 상황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파산을 했거나 관계가 파탄났을 때, 내 삶의 기반이 무너졌을 때, 큰 병이 걸렸을 때, 외부적 상황들이 굉장히 강한 큰 충격으로 다가올 때 자기 존중이 강한 사람들은 그 외부의 풍파를 든든하게 견뎌냅니다. 외부가 무너졌어도 내 안에 중심은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으로 다시 재기를 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어요. 시련이 닥친 다음에도. 근데 그게 부재한 사람들은 외부 평가가 전부이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돈을 잃어버렸을 때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기 존중이란 한마디로 말했을 때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은데 내가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계단을 오르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겁니다. 그래서 계단 오르기를 하는 그 행위 속에 자기 존중이 계속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계단을 올랐을 뿐인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내가 반복되게 나를 어떻게 대우했느냐, 그게 다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고 그것을 계속 반복했을 때 몸을 쓰고 계단을 오르고 누구 하나 칭찬해주지 않아도 그 속에서 내 자신이 주는 그 기분 좋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반복이 결국 튼튼하게 나 자신을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그냥 했을 뿐인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루를 잘 설계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가 전부예요. 우리한테는 오늘 내가 무엇을 반복하느냐, 그게 전부예요. 10년 후 생각하지도 말고 불행했던 과거도 생각 안 해도 돼요. 오늘 내가 무엇을 반복할 거냐, 얼마나 간단해요. 요거 하나만 집중하면 되잖아요. 제가 우리 채널 댓글들 보면서 우리 구독자분들 할 말이 참 많겠구나, 이걸 사람들이랑 어떻게 더 많이 공유하고 이 좋은 느낌을 또 누군가한테 좋은 느낌으로 공유하면 어떨까, 이 고민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누군가의 반복이 그 사람을 정렬시키는데 그 정렬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정렬을 시켜요. 전염병 같은 거예요. 좋은 전염병. 내가 강요하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내가 할 행동을 반복을 했을 뿐인데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변하고 있어요. 지금 구독자분들 포함해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우리 가족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고 우리 환자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제 주변에 부정적 사람들이 없어지고 다 긍정적으로 변하는 이 신기한 경험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조금 더 구조화할까를 고민하던 차에 카페를 하나 만들까 합니다. 네이버 카페에 우리가 맨날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제가 맨날 하고 있는 그 행동들을 한번 올려볼까 해요. 사진으로. 제가 아침 일출 사진을 찍고 제가 아침에 먹는 것들 찍고 운동을 하는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리고 책을 읽고 어떤 책을 읽었을 때 거기서 내가 느꼈던 감명 깊었던 그 한 줄 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 기록에 동참을 하고 그냥 단순히 우리는 우리의 하루를 기록할 뿐인데 이게 나 자신도 정렬시키고 이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사람들한테 전파가 될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 다 느끼고 있지만 이게 만약 기록으로 계속 사이즈를 불려 나간다면 세상에 정말 좋은 기운을 전파할 것 같다. 그래서 기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반복을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공간을 제가 준비가 되면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릴 테니까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롭게, 저는 거기다가 제 생활을 사진 한 장씩 기록을 해 나가 볼까 합니다. 제가 기록하는 걸 구경 오셔도 되고 스스로 이 루프가 작동하는 분들은 그 욕망이 생기고 있을 거예요. 아, 뭔가 이걸 나누고 싶다. 그러면 거기서 기록도 해보시고 또 누군가의 루프, 매일매일의 그 반복에 댓글도 달아보시고 이런 행위가 저는 본인의 그 루프, 하루의 반복을 더 강화시켜 주고 더 단단하게 만들어 줄 거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미 무릎들이 다들 안 좋으세요. 그리고 저도 사실 안 좋아요. 그러면서 우리 열심히 계단 오르기를 하면서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릎에 좋은 한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니즈가 존재하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청을 했고 그런 제품 출시를 많이 기다려 주셨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7월 10일경에 출시 예정입니다. 이름은 관절관. 간단하죠. 볼관자예요. 관절에 대한 새로운 관점. 기존의 위전보랑 같게 액상으로 만들었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관절 자체를 부드럽게 해주는 관절 영양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계단을 올랐을 때 불쾌감이 존재한다, 부드럽지 않다, 그리고 관절이 약해졌다 생각이 드는 그런 분들, 딱히 이렇게 병명이 안 나오더라도 제가 꾸준히 먹어오고 있는 레시피고 괜찮아요. 저는 원래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환자의 반응을 통해서도 연구를 하지만 제가 문제가 있을 때 훨씬 더 깊이 빠져듭니다. 제가 제 나이에 비해서 관절이 빨리 안 좋아진 케이스고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관절 제품을 빨리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몇 가지 난제들이 있어서 그걸 해결한다고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당장 구매 가능한 것은 아니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거의 제조 공정에 들어갔기 때문에 7월 10일부터 사이트에 올라갈 겁니다. 출시되면 7월 10일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름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관절관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근데 좀 너무 재미없지? 댓글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제가 일일이 답글을 못 달아드리는데 그거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일단 너무 재밌게 긍정적 댓글들 제가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보면 너무 재밌어요. 지난번 영상에는 댓글이 한 130개 달렸는데
다 긍정적이야. 부정적 댓글이 거의 없어.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 너무 좋다. 이렇게 긍정적인 분들이 모여서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정말 서로 발전을 할 것 같다. 이 느낌이 확실하게 듭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이 계속 저랑 영상을 통해서 만나면서 자기 자신에 집중하는 법을 배우는 게 딱 보여요. 그 전에 댓글들에서는 남편들, 우리 자식 때문에 속상해요.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상사 미워요. 이런 것들이 종종 등장을 했었는데 이제 점점 자기의 내면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내면의 목소리가 의미하는 바를 좀 깨닫기 시작하는 게 느껴져서 너무 좋아. 이게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외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정치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내 질서를 무너뜨리지 마세요. 내가 세울 수 있는 질서는 다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그 와중에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댓글들이 있어요. 이분한테 제가 답글 달듯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전달하면 하나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브이로그 카약 타는 영상에 이게 달렸는데 이렇게 하는 거랑 늦게 일어나서 편하게 사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출근 때문에 5시 반에 일어나는데 매번 힘들다고 느껴져서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행복하던데 계속 그렇게 하면 불만족이 오려나요? 일단 이분은 몇 가지 전제를 가지고 있죠. 이승우 원장이 5시 반, 4시 반 이렇게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고 인내하며 고통스럽지만 참고 한다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데 일단 먼저 말씀드리자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고통이 없고 자동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엄청난 만족감을 느껴요.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를 언젠가는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루프가 형성되고 삶의 질서를 도입한 분들은 그게 힘들지 않아요. 일단 그렇다는 것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분은 5시 반에 저처럼 일어나서 활동을 하지만 이게 너무 힘들고 작동하지 않는 거죠. 힘들다는 것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작동을 하지 않을까요? 저는 아침에 자동으로 일어나고 물에 들어가는데 이게 물에 들어가는 게 힘들까요? 회사 출근하는 게 힘들까요? 그렇지? 우리 직원이 회사 출근하는 게 당연히 힘들대요. 근데 물에 한번 들어가 보라 그래. 들어갈 수 있냐? 마찬가지예요. 두 가지 다 힘들어요. 그걸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기에는. 근데 봐봐요. 저는 그 물에 들어가는 행위를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은 출근을 좋아서 하지 않잖아요. 세상에 출근을 좋아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 회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하기 싫지만 해야 되는 그런데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겠죠, 이분은. 그래서 이건 하기 싫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 싫고. 그런데 만약 그걸 바꿀 수 있다면 이 회사에 가서 하는 이 일이 자기 인생의 성취를 위한 매일 하루하루 해나가는 그 질서, 그러니까 복리처럼 늘어날 수 있는 그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바꿀 수 있다면 이분의 하루하루는 의미로 가득 찰 수 있어요. 왜? 그 하루하루에 하는 일들이 쌓여서 자기가 성장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어차피 회사 갔는데 일을 했을 뿐인데 매일 만약 성장을 한다면 그럼 얼마나 좋아. 월급도 받고 성장도 하고. 생각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가 존재하긴 하지만 바꾸면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샐러리맨 출신의 성공 신화를 쓴 많은 CEO들은 그렇게 하루하루를 만들어서 CEO의 자리까지 올라갔겠죠. 분명히 그런 사람이 존재하기는 한다. 그게 일부 존재하든 100명 중에 1명 존재하든 1000명 중에 1명 존재하든 존재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할 필요는 없다. 일단 가정을 세우고 회사가 내 인생에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 일에 대해서 접근을 해볼 만하다 이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가치가 없는 일이다, 성장을 할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에도 사실 성장의 가능성은 늘 존재하지만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감하게 선택을 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고 이직을 해야 됩니다. 그냥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다니고 있으면서 가기 싫고 나가는 건 두렵고 출근은 힘들고 그러면 이 삶에 질서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매일 일찍 일어나서 매일 반복을 하지만 그건 루프가 아니에요. 그냥 끌려다니는 겁니다. 본인의 루프가 아닌 거죠, 그거는. 늦잠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면 행복하던데 계속 그렇게 하면 불만족이 오려나요? 우리가 일을 하거나 돈을 많이 벌어서 성취를 해서 부자가 되고 자기가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경지에 들어갔을 때 일을 안 할 수 있으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근데 매일 반복하는 구조, 규칙, 저는 그걸 루프라고 부르는데
자기가 형성한 그런 루프가 없을 때 삶은 대부분 무너져요. 돈을 얼마를 벌었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기본적인 요소들이에요. 제때 먹고, 제때 자고, 제때 운동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정해진, 규칙적인, 매일 반복하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구조가 돼서 그 위에 모든 것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성취를 이루고 내가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도 되고 먹고 싶을 때 먹어도 되고 무언가 매일 돈을 벌거나 혹은 뭔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됐을 때 그게 행복으로 다가올 것 같잖아요. 단언컨대 그런 순간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그게 반복이 되면 삶을 지탱하고 있던 질서가 다 무너져요. 첫째로 몸이 고장이 나요. 둘째로 관계가 무너집니다. 질서 있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무질서함 속에서 오는 감정의 불안정이 생활 속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부정적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와이프와의 관계가 나빠지거나 자식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사업은 크게 성공을 했는데 이혼을 하거나 자식과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분들이 많죠. 삶을 구조화를 못 시켜서 그래요. 억지로 유지시켜서 그렇습니다. 혹은 삶의 구조를 놓아버린 경우, 사업은 성공했는데 가정이 엉망이 된다. 구조를 짜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있고 없고가 별 관계가 없어요. 삶을 얼마나 구조화를 잘 짜느냐. 밖에서 보면 그게 쳇바퀴 도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 돌아가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마음이든 관계든 부든 모든 게 다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멈춰 있지 않아요.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거기서 행동들을 더 보탤 수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성장을 합니다. 미국에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을 관찰을 했을 때 3년 만에 다 무너진대요. 있는 돈을 다 써버리고 그대로 거지가 돼버린답니다. 혹은 이전의 상태보다 훨씬 나쁜 상태까지 떨어진대요. 전에는 그래도 번듯이 집도 있고 가족도 있고 그런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돼서 엄청난 돈이 생기면 얼마 안 가서 일단 이혼부터 한대. 그 다음에 돈들이 쫙 빠져나가면서 알거지가 돼버린대요. 근데 재밌는 사례들이 있어요.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도 회사를 그대로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존한 거예요. 3년이 아니라 10년, 20년 동안 그걸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삶의 질서가 여전히 존재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을 먹고 회사를 가고 퇴근을 하고 제때 잠을 자고 그만큼 그 구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50억 복권을 맞았다. 잘 유지하고 좀 부자가 될 것 같죠? 구조가 짜져 있는 사람은 그걸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나 당첨됐어. 이제 내가 하기 싫었던 모든 것들은 안 할래.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갑니다. 삶의 목표라는 게 하기 싫은 걸 안 하는 게 목표인 사람들, 그리고 지금은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무너지기가 딱 좋아요. 그래서 복권 50억 당첨되는 것보다 삶의 질서를 세우는 게 훨씬 더 지혜로운 것이다. 내 삶의 루프를 만들고 내가 매일매일 반복하는 그 구조를 짜나가는 거.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계단 3층 올라보고 되네, 작동하네. 내일도 3층 올라보고 매일 3층 올라가는 게 반복이 되면 이게 나의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삶의 질서를 부여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삶이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더 큰 것들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욕심만 가지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열심히 뛰어나간다고 해서 목표가 이루어지던가요? 한 3일 정도 유지하다 보면 무너져 내리죠. 모래성을 지은 거예요. 구조가 없는 3일 유지한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기초 없이. 사실 목표는 정말 안 세워도 됩니다. 매일매일 뭔가 반복을 하다가 어떤 삶의 의미를 한 가지라도 발견을 하면 되게 흥미로워져요, 사람들은. 이런 의미가 존재하는구나. 이거 참 흥미로운데? 그러면서 관심사가 생겨, 호기심이 생겨. 그리고 막 뭔가를 알아보고 뭔가를 집중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이런데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면서 점점 더 정교해집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지식과 깊은 관심을 가지게 돼요. 거기서 사람은 성장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삶에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와 돈 버는 게 절대 따로 있지 않다. 저는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삶의 질서를 만들고 매일매일 뭔가를 반복하는 행위들이 고통이 아니고 아주 충만한 삶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길게 말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우선시해요. 그게 해결돼야지 자기가 취미도 하고 내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갈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근데 그렇게 해서는 끝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하느라고 시간은 다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질서를 만들지 못하고 하기 싫은 일들을 견뎌내면서 하는 그 세월 속에서 인생이 흘러가 버릴 겁니다. 먼저 찾아야 돼요. 질서를 찾아서 그 다음 일들이 일어나게. 그게 질서 후에 돈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제대로. 모으는 식의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구조를 점점 더 이해를 하게 되고 돈 버는 방식에 대해서도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질서를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너무 돈 버는 것 가지고 질서를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먼저 몸을 쓰고 내가 좋아하는 운동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몸을 안 쓰고 하는 사고로 하는 행위들 그런 것들은 지속성이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몸이 주는 그 재미를 느껴야지만이 건강을 유지시키면서 질서가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고 긍정적 사고가 가능해지고 부정적 사고가 밀려나가면서 하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종류의 두려움도 없이 그걸 이겨내고 나는 견뎌낼 수 있어 라는 확고한 의지와 그리고 미래를 낙관하는 그 마음이 생깁니다. 그거 없이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계속 힘들어지고 이건 답이 아니야 라고 또 바꾸게 되고 이직을 하게 되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할 거예요. 운동을 통해서 내 삶을 정렬을 하고 그 정렬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강한 에너지가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일을 해도 성취를 할 수가 있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너무 시급한 과제여서 이게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병행을 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 번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들, 내 몸을 위한 시간들을 계속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좋은 느낌을 가져가요. 이게 일에서도 긍정적 사고로 작동하는지를 확인해보고 내가 시간을 빼서 이런 운동을 했는데 이게 내 삶에 좀 긍정적 요소가 있구나 이런 느낌을 일단은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으니까 일주일에 2번 하던 걸 3번 하면 어떨까라는 가정을 세우고 3번을 해봐야 돼요. 3번 했는데 더 좋아. 그러면 4번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일주일을 이걸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때 루프가 완벽하게 작동을 합니다. 완벽하게 루프가 작동한다, 삶이 질서 있게 돌아간다 라는 걸 느끼는 거는 주말도 그 루프가 작동을 해야지 그 인식이 생겨요. 5일 했는데 이틀은 그걸 작동을 안 시켰다. 맥이 끊기고 월요일에 그걸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막대한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냥 숨 쉬듯이 진행하려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하는 행위를 통해서 루프를 만들어야 됩니다. 뺑뺑이 도는 거예요. 계속 작동을 하는. 하루가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인데 뭐예요? 남이 시킨 반복이에요? 내가 설계한 반복. 그러면 나의 질서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될 행위가 뭐냐? 몸을 쓰는 거면 돼요. 운동이면 되고. 그리고 깊은 고민을 하지 말고 그걸 일단은 해본다. 행동이 먼저예요. 생각은 거의 다 가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그냥 어떤 것이든 내 몸 밖으로 나오는 행위만이 진짜다.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이건 다 가설이고 이야기예요.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현실이 아니에요. 근데 이미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리면서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건 실패할 거야 라고 계속 돌린단 말이에요. 그런 걸 멈춰야 돼요. 즉시성.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즉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번 찾아서 오늘 한 번만 해보세요. 오늘 단 한 번만. 내일 말고 오늘. 그러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우리 모두 튼튼 카페 여러분들이 많이 가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게시글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180명이 넘게 들어오셨더라고요. 제가 이 카페를 개설했던 목적은 카약을 타면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운동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게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내가 숟가락 얹어서 따라가기 위함도 있었고, 그리고 내가 운동을 한 결과를 계속 올릴 때 사람들한테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정체성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을 하기 시작하면 나는 점점 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꾸는 데 있어서 나 혼자 하는 것보다 사람들한테 알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되어버리면 돼요. 이 카페가 그렇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나는 계속 계단 오르기 사진을 한 장씩 올리는데 그 꾸준함이 나 자신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한테도 힘이 되고, 그리고 나 자신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그걸 막아주는 장치가 되고, 또 열심히 하는 사람 있으면 거기다가 후크를 걸어서 내가 한번 딸려가 보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작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카페에 이달의 인기 멤버, 2주의 인기 멤버 이런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활동해 주시고 다른 분들한테 동기부여가 되는 분들은 제가 서초보감 제품들 중에 이분이 필요하겠다 싶은 것들을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통해서 챌린지나 이벤트를 계속 열 생각이에요. 저희 제품들 할인 행사라든가 그런 것들도 카페를 통해서 할 테니까 이 카페에 들어와서 동기부여도 받고 실속도 챙겨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카페에서 같이 활동 많이 하자고요. 제 닉네임은 후쌤입니다.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부르고 계시더라고요. 후쌤 덕분에 어쩌고저쩌고 이거 좋은데? 또 친근감 있고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저도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그냥 가볍게 후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